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돼가지고, 사실 오늘 발표된 건 아니고 월요일이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인데.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개선됐으면 하는 것들, 그런 정책 같은 것들, 그런 걸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규제 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 시장을 연다. 배터리를 대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정책을 만들겠다, 그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보고 이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야, 4,700만원짜리 니로를 실구매가 1,400만원에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약간 좀 의아했다는 거죠. 이 전기차가 배터리 대여 시장인데 어떻게 가격이 낮아지는 거지? 결국에는 더 대출을 받는 거잖아. 구독 서비스가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의아해가지고 제가 좀 자세히 봤거든요. 보도자료 이런 거 좀 자세히 봤어요. 어차피 이제 기사도 이 보도자료 가지고 낸 거니까.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게 눈을 씻고 봐도 이게 장점이 있는가? 제가 이거 보고 무지성으로 디스하려고 제가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전기차를 살 때 이점이 되는 게 있을까 하고 제가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게 무슨 정책이냐면은, 지금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보조금 받고 깎인 금액을 제가 지불하게 되면은 자동차의 소유권이 전부 다 제 것이 됩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터리만 떼가지고 이 전기차 중에 배터리를 제외한 부분은 이 구매한 사람이 가지되, 나머지 배터리 부분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대여 업체에서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등록 원부에서도 이게 구분이 돼가지고 지어지게 그렇게 이제 정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원부 때 보면은 소유권이 자동차에서 배터리 빠진 부분만 제 거, 배터리는 또 남의 거. 물론 이거 선택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마치 미니카 같은 거죠. 배터리는 다른 사람 거, 미니카 본체는 내 거. 이거를 이렇게 나눠놓고 그러면은 운행하면 어떻게 되냐? 네, 이 배터리는 제 것이 아니니까 이제 이 배터리에 대한 구독료, 대여료를 이 배터리 소유한 업체에다가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좀 약간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실구매가가 좀 낮아지는 건 이해를 하겠어. 근데 배터리 소유권이 다른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에게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대출이 아닌가? 결국에 이자 내는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생각한 게 맞아요. 진짜 이자 내는 겁니다. 약간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동차를 싸게 할 수 있는 거 맞는데, 이 방법이 대출을 좀 더 시켜주는 거, 그냥 그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배터리는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이 배터리 업체에 가지고 있는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권에서 소유를 하게 돼요. 이제 차를 폐차하게 되면은 배터리는 여기 여신 전문 금융업권에서 그냥 가져가는 거고, 이거를 폐배터리로 팔게 되는 거죠. 왜 장점일까? 왜냐면은 지금 차를 폐차하더라도요, 배터리 값을 받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어요. 개인이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에 캐피탈이 그냥 끼는 거예요. 캐피탈? 네, 여기 나와 있는 여신 전문 금융업,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제2금융권인데 대출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여신 전문 금융업권이라고 하는데, 캐피탈입니다. 이게 캐피탈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캐피탈이 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를 사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내가 실구매가는 좀 더 낮지만 구독료를 캐피탈에 내야 돼. 그러면은 이게 뭔가 싸게 사는 건가? 그런 약간 의문점이 드는 거죠.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내는 거니까, 이자를. 그리고 자동차를 살 때는요, 차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현금 일시불로 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또 이제 카드 캐시백까지 받아가지고 사는 건데, 제가 그렇게 샀는데, 아무리 리스가 어떻다, 렌트가 어떻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일부의 분들을 제외하면은, 그냥 일반인 분들은요, 그냥 현금 일시불, 카드 일시불, 캐시백 받아가지고 사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뭔가 끼잖아요. 리스 업체, 캐피탈이 끼고 뭐 하면은 그냥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이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렌트 업체들이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물론 전기차는 보조금이 엮여 있고, 살고 있는 지역에 보조금이 없어지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리스를 통해서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리스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보조금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고 현금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면은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캐피탈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대출을 좀 더 해주는데 캐피탈이 좀 더 낀다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과정이 끼게 되면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디스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캐피탈만 뭔가 배불려주는, 캐피탈의 사업이 좋아지는, 먹을거리가 생기는, 써먹기도 좋죠. 야 봐라, 전기차 이렇게 실구매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구독료 얼마 내는 거는 그거는 뭐 내 할 바 아니고 그런 거죠. 게다가 이렇게 실구매가를 뭔가 낮게 그렇게 보여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냐? 이 실구매가가 상당히 좀 낮죠? 그러면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슬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게 돼요. 네, 물론 이 전기차 보조금, 요새 전기차 인기를 보면은 보조금이 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수순입니다. 그냥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전기차 사세요 여러분 할 요인들이 갈수록 없어지니까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방향이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까지 갖춰놓으면은 이런 거를 진행했을 때 뭔가 반대급부라는 게 좀 상대적으로 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로서도 약간 좀 좋은 내용이고, 캐피탈은 돈 벌어서 새로운 사업 수단이 생겨가지고 좋은 거고요. 그로 인해서 손해보는 거는 결국 소비자밖에 없는 거죠. 소비자가 전기차 보조금 받고 이렇게 했을 때, 폐차를 했을 때 폐배터리를 못 팔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데, 팔 수 있잖아요. 이것도 개인이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인 거고, 이게 도대체 눈을 씻고 봐도 무슨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캐피탈만 좀 배불리는 그런 좀 아쉬운 정책이라서 좀 이렇게 좀 소개라기보다는 좀 이런 좀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이런 좀 쓸데없는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하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이제 전기차를 실제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인프라 같은 거 확충해 주는데 더 중요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구독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해줘야 뭐합니까? 결국에는 다 소비자 그냥 손해보는 거고, 그렇다고 인프라가 좋아지는 거냐? 그렇지도 않죠. 일단 첫 번째로 전기차 이 충전기, 이거 진짜 제가 몇 번 말하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막 영향이 있는 유튜버는 아니니까요. 저 말고도 좀 구독자, 좀 대형 유튜버 분들이 좀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전기차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테슬라는 나아요. 왜냐면은 테슬라는 이피트를 제외하고 모든 공용 충전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플러스 이제 테슬라 전용 충전소들 이렇게 많이 깔리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깔리고 있는 이런 테슬라 전용 충전소, 여기에 대차까지만 보더라도 여기 완속입니다. 수두룩 빽빽 깔려있죠. 슈퍼차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테슬라가 가장 타기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DC 콤보 어댑터를 샀지만 공용급속을 지금 이용한 적이 최근에 한 4달? 4달 됐나요? DC 콤보 사고 이게 뭔가 하고 한번 이용해본 이후로 이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불편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차를 비싼 차 막 2억짜리 타더라도 비 오는 날 비 맞아가면서 카드 인증 찍고 무거운 거 두 손 들고 이렇게 막 묻히고 막 가면은 막 거미줄 막 있고, 그럼 테슬라는 그냥 한 손을 잡아서 그냥 꽂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인프라 확충, 이 인프라를 어떻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플러그 앤 차징 시스템을 공용 급속에서도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연구 개발 같은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주던지, 이런 거에 돈을 써야지 이런 이상한 캐피탈만 배불려주는 이런 정책만 하는 걸 보면 참 아쉬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충전 인프라 확충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 오죽하면 좀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여기 모터 이런 데서 좀 나왔는데 전부는 아닙니다. 이거 이 기사 읽어보세요.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저도 휴게소 가서 충전 안 하거든요. 근데 지나가면은, 주말에 가면은 정말 수많은 상용차, 그리고 거기에 대기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고요. 충전 속도도 되게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800V 시스템만 지금 되게 좀 속도 빨라지게 이렇게 공용 급속 충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400V 시스템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공급도 많이 되고 앞으로도 많이 될 거고, 이런 차들에게도 고속의 속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충전기들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또 보조금 정책도 지금 형편이 없죠. 이제 현대가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유튜버 분들도 지금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테슬라가 6,500만 원인 시절에 이 보조금 때문에 5,999만 원 내리니까 꼼수니 뭐니 했던 그런 유튜버들, 기자들, 지금 아이오닉 5 꼼수에 대해서는 전기차 대기자, 구매 예정자분들이 차를 저렴하게 할 수 있게 가격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주셨네요.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분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면 참 진짜 말도 안 나오는데, 뭐 그분들은 뭐 그거를 뭐 생업으로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이 제한을요 6천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춘 거는 결국에는 이런 보급형 차량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인하를 한 거지, 아무도 안 살 꼼수 트림 만들어가지고 보조금 100% 만들어요 이렇게 유도한 게 아니란 겁니다. 이제 현대가 이런 짓을 했으니까, 이런 짓이에요. 이런 짓을 했으니까 앞으로 다른 브랜드들도 다 똑같이 따라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습니까? 그냥 꼼수 모델을 누구든 만들어가지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죠. 꼼수를 안 부리면은 욕을 먹고 꼼수를 부리면은 칭찬해주는 이런 이상한 분위기들을 지금 유튜버들과 기자들이 만들고 있더라고. 아니, 차를 저렴하게 사는 거 당연히 저는 좋다고는 보는데 이런 방법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간에 이 보조금 정책과 충전기 설치, EPT는 또 여기서 늘어나지는 않더라고. 테슬라 EPT라도 또 이 정도 있지, 나머지 뭐 BM이나 벤츠나 이런 데는 뭐 만들 생각도 없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아쉬운 내용이 알 수 없고요. 반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슈퍼차저도 그렇지만 이제 완속 충전기 서비스도 충전 사업자로서 활발히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인다고 해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월 커넥터에서 와이파이를 설정하는 걸 봤는데 충전 비용을 따로 설정할 수 있게 그런 옵션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데스티네이션 차저들이 월 커넥터로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다 무료입니다. 이게 땅 주인분들이 테슬라에 설치 요청을 하게 되면은 테슬라가 이 위치를 봐가지고 공짜로 설치를 해줍니다. 다만 데스티네이션 차저는 슈퍼차저와 다르게 땅 주인분께서 이 전기 요금을 다 지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님 유인책이죠. 이 완속 충전기 요금 내주면서 이게 결국에는 충전 비용을 이 땅 주인이 내지만 테슬라 아닌 차량들이 충전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커넥트 이용해서 충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충전기를 설치한 비용을 테슬라가 온전히 지불했기 때문에 다른 테슬라가 아닌 차량들이 충전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테슬라 데스티네이션 차선인데 이거를 요금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아닌 차량들에게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기존까지는 이런 옵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월 커넥터 데스티네이션 차선 말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돈 주고 직접 설치한 그 월 커넥터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만 그렇게 충전해서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의 맥값을 이용해가지고 이 차만 충전할 수 있게 그렇게 제한을 걸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있고, 그리고 모든 테슬라 차량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런 옵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데스티네이션 차저로서 그렇게 작동할 때 그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아닌 차량들도 충전할 수 있게 그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테슬라가 아닌 차량을 위한 그런 어댑터를 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픈할 수 있다는 거. 테슬라가 아니라도 충전은 가능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 추가로 가격 설정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즉슨 테슬라가 이제는 이 데스티네이션 차저, 이 월 커넥터 가지고 완속 충전 사업자로서의 또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드러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린 거죠. 사실 미국은 당장 진출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내용이죠. 이렇게 되면은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좀 많이 깔려 있긴 하지만 이 전기 충전 비용을 땅 주인분이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은 좀 꺼리낌이 약간은 좀 있겠죠. 당연히 테슬라가 직영으로 충전 사업자로서 진출한다고 하면은 이 땅을 제공해주는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전기차 충전 비용을 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면 이제 테슬라 오너들의 이 집계 효과를 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슈퍼차저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많은 데스티네이션 차저들이 많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물론 그때는 이름이 좀 바뀔 수도 있죠. 데스티네이션 차저는 그냥 공짜지만 별도의 이제 차저 이름을 또 뭐 만들겠죠. 돈 내고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충전 사업자로서의 진출하는 테슬라, 이게 바로 전기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모든 시스템을 거의 다 그냥 혼자 다 만들고 충전기도 만들고 완속 충전기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충전 사업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보험도 하고, 이게 전기차로만 봤을 때도 이 정도지, 이제 뭐 달로 뭐도 보내고 뭐도 하고 화성으로 보내고. 와, 참 테슬라가 참 이런 거 보면 좀 무서운 회사란 또 생각이 들죠. 또 자율주행, 이것도 빼먹을 수 없지.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다 직접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테슬라 슈퍼차저를 까더라도 남들이 까는 이 급속 충전기 설치 비용에 비해서 거의 4분의 1 가격으로 설치를 하니까 이렇게 많이 깔 수가 있다는 거고, 이피트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이피트 결국에는 비용이 다 고려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치 속도가 좀 느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에 비해서 거의 한 3, 4배 정도는 될 겁니다. 설치하는 비용들이. 와, 근데 테슬라는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충전기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 충전기도 직접 설계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피트 같은 경우는요, 현대가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기존까지는 또 이 대모보라는 회사에서 공급을 했었고, 이게 얼마 전에 다른 회사로 또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피트가 1주간인가 2주간인가 아예 사용하지 못했었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죠. 이게 충전 사업자가 바뀌어서 그런 건데, 아직 현대 기아가 직접 충전기를 만들고 그렇게 공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업자를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뭐 비용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테슬라의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환경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테슬라를 보면 좀 느껴지는 게 없을까?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오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나름대로 이제 충전 사업자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되고, 플러그 앤 차지 시스템 테슬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던데 우리나라 이런 거를 할 수 없을까? 이런 기술 개발할 수 없을까? 이런 것도 용역을 좀 줘보고 이런 쪽으로 정책을 좀 짜고 그런 쪽으로 자금 집행이 돼야지, 그냥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주면은 보조금 주고 관리는 거의 소홀히 돼가지고 그냥 거미줄치게 해주고, 충전 속도 형편없죠, 충전기 먹통제죠, 고장나죠, 고장났는데도 어떤 게 고장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막 느리죠. 와, 참 할 말이 많지만 이미 말씀 많이 드렸지만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귀는 또 소중하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전기차를 2년 넘게 운용하는 입장에서 그나마 테슬라를 타서 항상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 슈퍼차저와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있어서 정말 나는 정말 행복하게 충전도 하고 원활히 충전하지, 와, 이게 없었다면 참 이런 거 보고 좀 이제 뭐 국토교통부 관계자분께서 뭐 제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뭐 혹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쪽으로 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팔리게 되는 그런 전기차들도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기사들 안 나올 수 있게 좀 그런 쪽으로 좀 머리 좀 똑똑하신 분들이 좀 정책을 좀 짰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이런 꼼수 안 나오게 또 머리 좀 돌려주시고, 참, 또 책임자분들은 또 이제 뭐 행시 패스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연구관 분들은 또 이제 박사분들도 계실 건데, 이런 쪽으로 좀 정책을 좀 많이 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런 아쉬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아쉬움에 대해서 토로하는 영상이라서 좀 보기 좀 껄끄러우셨을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반대로 공감하실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좀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지고 결국에는 정책에도 반영이 될 거니까 좀 이런 영상들도 가끔 만들 수 있게 좀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